자,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식의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y는 1, x 마이너스 y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 연립방정식이죠.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을 쓰잖아요. 그럼 둘을 더했다 칩시다. 그럼 2x는 0이 되니까 x는 0이 되고 x 0 집어넣으면 y 값은 1이 되겠죠. 이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1번식을 다시 우리가 함수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아래는 2번식을 함수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죠. y는 x 플러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 y좌편 플러스 1, x좌편도 플러스 1인 직선 이렇게 지나가요. 밑에는 2번 직선, 기울기 1이면서 y좌편 플러스 1, x좌편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럼 두 지점이 여기서 만나고 있죠? 이 만나는 점의 위치를 파악해보니 이게 0,1이랑을 파악을 했고, 그럼 위에 썼던 연립방정식 해랑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 해랑 아래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보니까 서로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일치하고 있죠. x가 0일 때 y가 1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하는 바가 이 직선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이 직선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여기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점들이, 직선을 구성하는 점들이 실제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지 않나요? 이 직선 위에 점이 있죠? 뭐 예를 들어 x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y값은 얼마 나오냐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다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쯤에 찍혀있다는 뜻이에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 근데 이 2,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는 이 연립방정식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에다 마이너스, x에다 2를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은 참이 되죠. 그렇죠?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선의 점은 방정식의 해가 돼요. 근데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예요? 무수히 많다죠. 이 무수히 많은 해가 결국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해결이 되죠. 그럼 무수히 많은 점을 찍다 보니까 이 점의 연속이 직선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위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과 결국은 아래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런 두 개의 직선을 그렸는데 그 두 직선의 교점은 이 무수히 많은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단어는 그 내용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실제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직선으로 그렸을 때 그 직선의 교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셔라 라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간법 대입법을 풀잖아요. 풀어봤더니 이렇게 x값 2, y값 1이라는 해가 나오더라. 근데 이 해는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3x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두 개의 직선을 그렸더니 그 두 직선의 교점이 여기서 나오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 직접 그림을 그려서 교점 찾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모눈종이가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리다 보면 조금씩 위치가 직선을 긋거나 점의 위치를 좀 잘못 찍다 보면 만나는 교점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점일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 점이 내 눈에는 2,1로 보이지만 실제로 찍어보니까 2.0,1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림을 가지고 보통 그림을 그려서 대략적인 개념을 파악하거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림을 그려놓고 교점을 찾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것만 해도 아까 말한 이 직선은 y는 자 이렇게 되는데 두 개 그래프를 그려요. 얘처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는 교점을 봐. 이게 몇 컴마 몇이지? 라는 거를 사실 그림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돼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때는 그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었죠. 물론 이 경우는 등치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약간 느낌상 대입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는 서로 같지 않나요? 어디서? 교점의 y는 서로 같을 거 아니야. 실제 여기 무수히 많은 xy가 존재하고 얘도 무수히 많은 xy가 존재해서 각각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어서 직선이 만들어졌는데 교점에서만큼은 서로 똑같은 xy를 가질 거라잖아. 그럼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는 서로 같을 테니까 이 3x-5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럼 3x-5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x죠.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죠. 그럼 얘는 6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4가 돼요. 이걸로 넘어가죠. 그럼 7x가 되고 이가 일로 넘어갑니다. 14가 되고 따라서 x는 2가 나오죠. 그럼 x값 2는 이 두 개의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점의 y좌표는 두 직선이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니까 아무 데나 그냥 편한 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x1을 만약 여기다 대입했다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그때 동시에 만족하는 y값은 1이 된다. 이 교점은 2,1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되시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줍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이 매우 복잡하거나 혹은 그 안에 모르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정식으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못 푸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는 이걸 뭐로 옮겨야 되냐면 그래프로 옮겨서 그 그래프들의 교점을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또 반대로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아무리 우리가 정리하거나 위치를 움직여 봐도 이들의 교점이나 교점의 개수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매우 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건 앞쪽에 연립방정식 할 때도 했었던 부분이죠. 얼마 전에도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림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의 그래프를 각각 그리면 두 개의 직선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방정식과 직선 두 개는 서로 밀접한 개념적으로 똑같은 개념이 성립하는데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봤더니 만약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혹은 평행해 혹은 일치하겠죠. 평면 위에 두 직선을 그릴 때 만들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겠죠. 그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일 때 그 한 개일 때는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실제로 교점과 연립방정식 해는 서로 같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연립방정식 해도 x값 하나, y값 하나 한 쌍의 해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당연히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직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달라야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만약 두 1차 식에 대한 그래프의 관계가 평이라면 그럼 그래프의 교점은 없게 되고, 교점이 없다는 뜻은 당연히 해가 없게 되니까, 해가 없게 된다는 뜻은 그래프상 보면 평행이었고, 평행을 만족하려면 기울기는 같지만 y좌표는 달라야 된다. 이거 앞쪽에서 평행할 때 배웠죠. 일치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 해도 무수히 많다. 그러려면 일치되기 위해서 기울기랑 y좌편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근데 이 개념이 어디로 적용이 되냐면 여기로 적용이 되죠. 얘가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이렇게 위아래 연립돼 있을 때, 혹시 방정식 할 때 이런 거 풀이 기억나세요? 연립방정식에 해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한 쌍해가 나오는데 좀 특별한 해가 되는 케이스 있었죠. 특수한 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계수, y계수, x계수, y계수를 분수 형태로, y계수, y계수를 분수 형태로, 그 다음에 상수, 상수항을 서로 분수 형태로, 비율을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걸 따져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달라요. 그럼 얘랑 관계없이 얘네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해가 한 쌍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얘랑 같은데 얘는 틀려요. 그럴 때는 평행의 조건에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 얘도 같고 얘도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치의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 개념은 해가 한 쌍, 밑에는 이 개념은, 요 바로 밑에 있는 이 개념은 해가 없다. 그다음 여기는 밑에 있는 이 개념은 해가 무수히 많다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연립반식 할 때 했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과 직선에 대한 개념이 서로 이렇게 겹쳐서 개념이 겹쳐진다는 얘기죠. 한 쌍 해가 간다는 뜻은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해가 없다는 뜻은 두 위치 관계는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이고,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는 뜻은 그래프가 일치한다라는 개념과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앞에서 어느 정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문제를 봅시다. 네? 갔다 오세요. 4번.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차 방정식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1차 함수로, 미지수가 2개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1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는 방정식이 아닌 함수 형태로 그래프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를 함수 형태로 바꿔두는 게 도움은 됩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일단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2y를 남기고 3x 플러스 6, 양변을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1번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이다.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가죠, 얘는. 네, 오른쪽 위로 간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y절편은 3이다. 그렇다. 이게 맞는 말이고, x절편은 2이다. x절편 구할 때는 굳이 1차 함수식이 필요 없이 그냥 여기는 방정식에다 써도 됩니다. x절편 y가 0일 때 그때 x값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네, 이건 틀렸네요. 마이너스 2다죠. 얘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고, y는 3분의 x와 평행하다.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은데 기울기는 같다. 하지만 y절편은 다르다가 돼야 되죠. 기울기 같다. x 앞에는 계수 같으냐? 안 같죠? 얼핏 보면 착각이 쉬워요. 2분의 3, 얘는 3분의 2. 노린 문제죠, 이거는. 네. 친구들 착각하라고. 5번, y축의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 이건 y절편에 대한 의미잖아요. y절편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네, 양의 부분 만난다. 맞더라. 정답은 2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냐 아니냐는 그냥 대입해보면 알겠죠? 네. 1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죠. 그럼 1번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12. 0 되나요? 네, 0 되네요. 그럼 지나는 점이 맞을 테고. 2번,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네, 0 되네요. 지나는 점 맞고. 0,3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 y값 3 맞고요. 2,4 3번 2, 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이건 0 안 되네요. 네 개 틀렸죠. 지난 점이 아니죠. 5번은 4,6 x에 4, 12 y 6 마이너스 24 네, 0 되네요. 지난 점이 맞다. 다음 1차 방정식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5를 지날 때 지난다 일단 대입하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 y에 5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나오겠죠. 그럼 관계된 식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 여기에 y절편 x가 0일 때 y값 구하면 되죠. 그래서 y값은 2분의 9이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3만큼 증가할 때 y값 4만큼 감소한다. 이거 세 글자로 뭘 뜻한다고 그랬죠? 기울기입니다. x값 3만큼 증가할 때 플러스 3일 때 y값 4만큼 감소한다. 마이너스 4.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걔가 이 점을 지나가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까지 알고 있는데 y절편만 모르니까 b라고 두고 지나는 점을 대입하겠죠. y는 3, x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음과 음을 곱하면 양이 되고 약분하면 2가 남고 2, 4, 8 플러스 b. b값은 마이너스 5. 따라서 완성된 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5가 정답이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마이너스 2,5를 대략 표시합시다. 이게 원점이고 마이너스 2,5면 여기 있는 점이죠. 왼쪽 두 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5. 자, 이 점을 지나는데 y축이면 여기잖아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y축의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죠. 이렇게도 y축의 수직이고 이렇게 그려도 y축의 수직이고 x축도 y축의 수직이죠. 근데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식을 쓰시오. y축,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죠. x축 평행한 직선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y축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표현법이 좀 두 가지일 뿐이죠.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식을 쓰시오.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잘 모르겠으면 점을 찍어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점. 바로 옆에 있는 점 뭐죠? 마이너스 1,5예요. 바로 옆에 0,5. 이거 몇 개만 찍어보면 바로 규칙이 나와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x좌표는 계속 바뀌는데 y가 항상 5죠. 따라서 이 관계식은 y는 5가 정답이에요. y는 5라고 표현되어 있는 직선이 4번인 거죠.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인 것 같을 때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이렇게 그렸는데 말했듯이 직선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직선을 이렇게 방정식이 아닌 함수 형태로 많이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울기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식을 y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만 하면 y로 정리되겠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돼요. 마이너스 b가 돼요.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마이너스 a입니다. y절편은요? 마이너스 b죠. x 앞에 있는 계수, 기울기, 뒤에 있는 상수, y절편. 근데 기울기를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위로 가죠?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입니다. 0보다 크다가 수학적 기호죠. y절편, 원점 아래에 있죠? 그럼 원점 아래에 있으면 y절편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이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a 값은 부등하 반대로 바뀌고 0은 곱하나 마나 0이고 얘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b는 양이 되고 이게 원하는 답이에요. a가 b가 양입니다. 몇 번 답이냐면 3번이 정답이겠죠. x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 값을 계산하시랍니다. 자,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얘는 x는 2잖아요. x는 2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x는 2면 어디 축 평행한 직선이에요, 일단은? x는 숫자, y는 숫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들은 어디 축 평행한 직선이죠. 그럼 x는 2, 얘는 어디 축 평행한 직선이에요? 아니, 저번 시간 수업 다 이해하셨다며. 얘는 어디 축 평행해요? y축 평행해요. y축 평행하니까 세로로 직선을 내려 그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세로로 직선을 내려 그때 어디를 지나가도록? x값 2를 지나가도록. 여기를 x값 2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y축 평행하게 그리시면 이게 x는 2라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건 1차 함수죠. 1차 함수. 직선을 그릴 때 굳이 1차 함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방정식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직선, 이게 직선인 걸 알고 있으면 직선에는 두 개 점을 찾으면 되고 이왕이면 두 개 점 중에 만만한 게 x절편과 y절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저걸 1차 함수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냥 그림 정도 그리는 거면 점두개 필요한 거고 점두개는 절편으로 x절편은 y가 0일 때 이거 지우죠. x값 8 y절편 x가 0일 때 이번 얘가 지워져요. 그럼 이항화시키면 2y가 마이너스 8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4 찍죠? y값 마이너스 4 여기쯤 찍혀요. x값 8 너무 좀 많이 갔는데 한 이쯤 찍을게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8이에요. 그리고 남은 건 x축 x축이면 이거잖아요. 자, 이 세 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이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색칠되어 있는 세 개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와 세로가 필요하죠?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 이 길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이 길이 얼마예요? 6이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네. 그렇죠? 이게 얼마인지 여기 안 나와 있잖아. 이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세로 길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아까 배웠던 겁니다. 아까 여러분 배우신 것.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이 점이죠. 이 점이라는 얘기는 두 개 직선이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니까 만나는 점, 교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교점을 구하려면 보통 그림으로 찾기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웬만해서는.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하죠. 이 단어 잘 기억해야 돼요. 교점, 연립. 그럼 누구랑 누구랑 연립합니까? 당연히 지나는 두 직선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이 빨간색 직선. 빨간색 직선의 이름은 x-2y-8은 0. 연립. 이 하늘색 y축 평행한 직선. x는 2였죠? x는 2. 얘네들이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x2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연립하는 거니까. x값 2를 공통적인 x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2-2y-8은 0이 되고 2y는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알고 보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 3이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거리는 3이 되는 거죠. 좌표는 마이너스 3이지만 길이는 3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시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약분하면 9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어디죠? 그 약간 여러분 질문 나와서 풀었던 그쪽에 있었던 문제인 거 기억해요? 선분과 만나는 직선. 잡으세요. 두 개 점 있죠? 두 선분. 근데 내가 그리는 직선이 얘를 보시면 기울기는 얼마? A. y절편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럼 무조건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여기쯤은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기울기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기울기를 몰라요. 이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이런 직선도 있겠죠. 근데 이런 직선은 선분 AB랑 만납니까? 안 만나겠죠? 만나게 하려면 점점점 기울기가 음은 안 되죠. 그치? 기울기 음이면 안 됩니다. 안 만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이 되면 그때부터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기울기 음이면 안 되고
기울기 0이어도 안 만납니다. 양이 되면 만나는데 양이어서 다 만나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 기울기가 올라가죠. 기울기가 조금씩 커진다는 뜻이죠. 커지다가 여기서 만났을 때가 기울기 A의 최소값이 나와요. 그러다가 좀 더 기울어지는 정도값이 커져서 0,1은 무조건 진행하는데 좀 더 기울기가 커집니다. 커지다 어디까지? 만나려면 A를 지날 때까지 이렇게 이게 기울기 A의 최대값이 되죠. 그럼 A는 이 사이를 움직이게 되면 선분 AB랑 만나게 되니까 이때 기울기 값보다는 커나갔고 만나도 되니까 만나도 여기 이 점을 통과해도 만나는 거니까요. 이때 기울기 최소값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A의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각각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지? 쉬워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잖아요. 이 점이 3,2거든요. 근데 이 직선식은 y는 ax-1이었으니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점을 통과하니까 그럼 y에 2, x에 3을 대입하게 되면 2는 3a-1 따라서 넘어가서 a 값 구하면 1이 돼요. 그래서 a는 1보다는 커나 같고 최대값 이 점을 통과했을 때 1,4 대입하시면 됩니다. y에 4, x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그때 a 값은 5 이게 A의 범위가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전에 비슷한 거 풀었던 거 기억나요? 네.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교점 찾아라. 그림 그려 찾나요? 교점 찾아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죠, 단어가? 이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연립. 아, 둘을 연립하는구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죠. 대입법도 괜찮고 가간법도 괜찮아요. 근데 뭐 우리가 가간법 워낙 많이 쓰니까 이번엔 대입법 한번 해볼까요? 대입법 넘깁니다.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0 이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2 마이너스 2y 플러스 10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분배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20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21이 0 넘어가서 양변 3으로 나누게 되면 y 값은 7 y 값 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x 값은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10 마이너스 4 자, 이 교점이 이 연립 방정식이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두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이때 상수 k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점의 위치가 반만 나와 있죠. x는 알고 있는데 y를 모르네요. 모르니까 그냥 이 점을 k가 나와 있으니까요. 1,a라고 할게요. 지금 a가 없으니까 1,a. 근데 이 1,a를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점은 두 개 직선에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니까 둘 다 대입이 가능해요. 근데 아래다 대입하는 게 좋아요? 위에다 대입하는 게 좋아요? 위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둘 다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대입하게 되면 x는 1, y는 a.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교점 좌표가 나오면 얼른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교점이 1, 마이너스 2더라. 근데 이 교점은 위에만 대입 가능한 게 아니고 아래도 대입 가능하니까 이번에는 아래다 대입합니다. k에 1,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k-2는 2. 따라서 k 값은 4가 되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x-y 플러스 1은 서로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야 되죠. 교점을 지나고 얘랑은 평행. 그럼 위에는 1번에서는 뭐를 찾는 거냐면 단어 뜻 그대로 교점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저 직선과 평행하니까 여기서는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겠죠. 평행하면 기울기는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럼 1번 교점부터 찾읍시다. 그럼 교점, 연리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 그죠? 얘도 뭐 가간법 맞추려면 숫자 짜 맞춰야 되잖아. 근데 아까 좀 전에 대입법 했으니까 이제는 가간법 한번 해볼게요. 2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2. 아래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위에 사리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5y. 빼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되죠. 따라서 y 값은 1. y 값 1을 대입하면 아무 데나 대입합시다. 여기다 y 값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교점의 좌표.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이거 x, y 순서 뒤바꾸면 안 되죠? 마이너스 3,1이 된다. 교점은 찾았고 이제 두 번째 2번 기울기를 찾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죠? x-y 플러스 1은 0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y를 이용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 따라서 기울기는 1이다. 저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요. y는 기울기 1x 플러스 y 절편 모릅니다. 그리고 대입하죠. y에 1,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b값은 4가 됩니다. 완성된 식은 y는 x 플러스 4.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면 이거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알면 빠르게 지금 이제 대입을 통해서 식을 두 단계를 거쳐서 기울기 대입해 놓고 또다시 점을 대입해서 두 번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하나의 관계식으로 답을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워낙 근데 이걸 왜 선생님 설명 안 하냐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기울기로 일단 식 하나 완성하고 뒤에는 y절편은 점 대입해서 찾는다. 이게 뭐 엄청 어렵진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관계식들을 굳이 지금 여러분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복습을 할 거 아닙니까? 복습할 때는 아마 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공식을 같이 한번 설명드릴 날이 오겠죠. 네.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되면 세 직선이 어떻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세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세 직선에 교점이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럼 예를 들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지나가는 교점이 있어요. 그 교점을 3번도 동시에 지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교점 찾을 때는 뭐 해야 되죠? 연립. 그럼 직선 3개 나왔는데 3개 중에 연립이 가능한 걸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지금 A 때문에 연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크게 문제 없죠. 얘네들을 먼저 갖다 놓고 얘랑 얘를 갖다 놓고 얘네도 일단 1차 첫 번째 교점을 찾는구나. 찾고 이 교점을 두 번째 이 교점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x 플러스 ay 플러스 5는 0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계산 안 해드려도 될까요? 해드릴까요? 괜찮을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동의 넓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점 3개 필요하죠. 이 점 필요합니다. 이 점이 뭔가요? 1번 직선의 x절편이죠. 이 점은 뭡니까? 그러면 2번 직선의 x절편이에요. 그럼 이 점은 뭐죠? 그러면 1번과 2번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1번 직선의 x절편 얼마인가요? y가 0일 때 x값 찾죠? y 0 집어넣어서 구하면 마이너스 4. 이 위치 마이너스 3. 2번 직선의 x절편 여기 y가 0일 때 x값 5네요. 이 위치 5.
그 밑변 길이 구해졌죠. 밑변은 9가 됩니다. 높이는 어떻게 찾습니까? 높이는 이렇게 높이가 만들어질 테고 결국은 1번과 2번의 교점 중에서도 무슨 좌표 위주로?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이 높이는 1번과 2번의 교점에서 나올 텐데 그 교점 중에도 누구 좌표 위주로? Y좌표 위주로. 이 교점의 Y좌표가 이 교점 Y좌표 있죠? 얘가 실제로는 높이랑 똑같은 위치 아닌가요? 네. 그럼 1번, 2번 연립합니다. 이거는 근데 개수가 잘 맞춰져 있어서 그냥 바로 가감법 써도 될 것 같은데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위에 자리를 더하죠? 그럼 3x. 얘 더하면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럼 y 값은 6이 나오겠죠? 아무 데나 한 군데 대입하면 y 값 나옵니다. 6. 이 점의 좌표가 1,6이네? 교점에 x좌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는 교점의 y좌표 6과 같은 위치니까 이렇게. 높이 6.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 이걸로 계산하시면 넓이 값이 나오겠죠. 그림과 같이 이것도 그렇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살짝.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그 넓이를 얘가 지나가면서 이 넓이를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럼 일단 이 전체 넓이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넓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x절편과 여기 y절편이 필요하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2가 될 테고요. y절편, x절편, y가 0일 때 x값 얼마인가요? 3.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3. 이 넓이 3이네요. 됐죠? 자, 보세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여기 넓이 3이면 이쪽의 넓이는 3의 절반값이죠.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럼 2분의 3이 나와야 되겠죠, 넓이가?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계산해야 되는데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은 요만큼이 밑변이죠. 3이에요. 곱하기 높이를 그냥 h라고 합시다. 그게 2분의 3이 돼야 돼요.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이게 h라고 쓴 겁니다. 높이 h. 곱해서 넓이 2분의 3. 전체 넓이의 반이니까. 여기 분모 2 지워지고 분자 3 지워지고 따라서 h는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h가 1이라는 얘기는 이 점의 위치가 몇 콤마 1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를 이제 k라고 합시다. x좌표 모르니까 k, 1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k, 1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점이냐면 이 직선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죠?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입해봐. x의 k, 2k 플러스 y의 1, 3은 6. 따라서 k는 2분의 3이 돼요. 그러므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1이 되죠. 근데 이 2분의 3,1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또다시 대입합니다. 그럼 y의 1, x의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3m. m값 구하는 문제죠. 양변에 m을 구하려면 곱하기 되는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거기 역수를 곱해야 되니까 1 곱하기 2분의 3. 이게 m의 값. m의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과정이 좀 쉽진 않죠. 이해 안 되신 분 혹시 이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림 좀 크게 할게요. 저기 그래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 지금 색칠한 볼의 넓이를 이 y는 mx라는 그래프가 2등분한답니다. 그럴 때 이 m 값이 얼마가 주어지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 포인트는 이 점에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셨던 거죠?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했던 거죠? x절편, y절편 구해봤더니 얘가 2와 여기 3이었었어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는 3이 됐었죠.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넓이를 반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3이 된다는 동의하시죠? 그렇지? 근데 이 2분의 3이라는 넓이가 나오려면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한데 밑변 길이는 얼마로 잡으시면 돼요? 3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높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2분의 3은 이거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높이니까 따라서 높이가 얼마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돼요. 이 삼각형의 높이가 1이 나와. 1. 이 길이가 1.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얼마로 보면 돼요? 1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잖아요.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1이니까 일단 y좌표 1로 찍어놔요. 근데 문제는 여기 x좌표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둡시다. 그럼 이 점은 k,1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이 k,1은 이 직선 위를 지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이 직선에다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y에다 1을 대입하고 x에다 x에다가 죄송합니다. 네. 이거부터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거부터가 아니에요. 네. 아직 k가 안 구해졌으니까 이 k,1이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도 있지만 이 빨간색 직선 위에도 놓이죠. 그럼 이 k,1을 일단 밑에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럼 x에다 k를 대입하고 y에 1을 대입하면 이런 관계식 성립하고 넘겨서 양변 2로 나누면 k값은 2분의 3이 나와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알고 보니 2분의 3,1이라는 점이었고 이제 드디어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게 되죠. 이 점은 다시 이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그럼 y에다 1을 대입하고 x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되는 수를 주고 나누려면 역수를 곱한다. 따라서 m의 값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처리되는 문제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를 되셨다고 하니까 좀 더 빨리 풀어봅시다. 이제 그러면 다른 방식 잘 보세요. 했던 거 생략하고 이 삼각형 넓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됐죠? 그럼 봐봐.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에 한 꼭지점을 지나며 이 삼각형 넓이 내부를 2등분하려면 이 직선이 이 변에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중점을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중앙? 그치? 느낌상 그렇잖아. 아직 여러분이 이게 수학을 다 배운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꼭지점 하나를 지나가면서 내부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지나는 이 점의 위치가 이 점과 이 점의 정가운데에 놓여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정가운데라는 게 뭐냐면 평균값이에요. 평균. 여기가 만약에 0이었어. 여기가 6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0과 6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인 3이 정중앙에 위치할 거라는 얘기지. 이 말 이해됩니까? 정말로? 이해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가 몇 컴마 몇? 0,2. 여기는 몇 컴마 몇? 3,2. 이 그림이 보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0,2, 얘가 3,0. 3,0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정중앙을, 이 원점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지점의 정중앙을 이렇게 통과해야 넓이가 2등분 된다며. 그럼 이 정중앙의 위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선생님? 평균이야. 근데 이거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잖아요.
그럼 x좌표 구할 때든 y좌표 구할 때든 각각의 평균이에요. x좌표는 여기 있는 x좌표 0과 여기 있는 x좌표 3의 평균값일 테고 y좌표는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0의 평균값이겠죠. 그래야 중점이 딱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2분의 3, 이게 1이 됩니다. 중점좌표를 빨리 찾아낼 수만 있으면 대입만 하면 돼요. y에 1, x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3m. 따라서 m의 값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아까가 좀 정석적인 방법이고. 자, 1000리터의 물이 들어있어요. 이것 좀 말이 많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한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식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y좌표는 얼마예요? 0,300. 지나는 점 하나 2,450. 그럼 y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150 약분하면 y는 75x 플러스 300 이런 식이 하나 나온 거죠. 그럼 빨간색 직선 얘는 y좌표는 얼마? 0,100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 2,800. 얘도 y는 기울기 x 뒤에 y좌편 1000. 기울기는 x의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빼는 수 잘 봐야 된다. 2분의 마이너스 200 약분하면 마이너스 100. 이 정도가 계산될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직선식이. 얘 하나 나왔고 얘 하나 나왔고. 1번 물탱크 A의 관계식은 이거이다. 맞다. 물탱크 B에 대한 관계식은 이거이다. 맞다. 두 지선의 교점 나오면 일단 무조건 연립한다. 연립한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자. y자리 대신에 75x 플러스 30을 대입하고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찾는 거니까요. 넘기면 175x 넘어가면 얼마예요? 970 아닌가요? 300이구나. 미안합니다. 300이었어요. 이거 300인데 왜 30을 썼죠? 미쳤네요. 네. 그럼 넘어가면 700. 6 나오나요, 이거? 6 곱하면 됩니까? 아닌 것 같죠? 지금 식을 잘못 쓴 거 없죠? 네? 이게 뭐 집어넣어야 돼요? 4? 4 되면 됩니까? 네, 4. 그럼 x에 4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나와? 600? 이 점의 좌표가 4,600 틀렸네요. 얘가 틀렸네요. 4분 후에 물탱크 양은 서로 같아진다. 그렇잖아. 교점의 x 앞에서 서로 물의 양이 같아지겠죠. 그치? 4,600의 뜻이 뭐예요? 4분 후에 두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600으로 같아진다는 뜻인 거니까. 4번은 맞고 5번도 맞죠? 네, 600리터로 같아진다. 자, 마지막 유형 868. 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교점이 무수히 많다. 그럼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위아래 뒀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 개수, y 개수, 상수의 비율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 맞습니까? 이쪽에서 구해봅시다.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 곱한 값 서로 같죠? b는 6임을 알겠고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 크로스
얘랑 곱한 값, 얘랑 곱한 값 같다. 3a는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고 둘을 더하면 3이 정답이다. 괜찮습니까? 이걸 앞에서 어느 정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하면 뭐 앞에서 중복된 내용이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